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계모입니다. 처음 몇 년은 저를 엄마라고 따르면서도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는 아이가 안타까워 정말 필요하거나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제외하면 아이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큼은 단호하게 교육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아이의 자존감을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엄마 진지 드세요에서 엄마 밥 줘 이런 소리가 4년 만에 나왔는데 그때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대통령이나 재벌 부럽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원래 첫째 밑으로 첫째한테 소홀해질까봐 애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그 무렵 남편과 첫째가 둘째를 원했고 제 스스로도 출산을 한 번쯤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만 낳으려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이한테 소홀해질까봐 걱정되었고 솔직히 안 그랬다면 거짓말입니다. 아이한테 절대 육아하지 말고 나가 놀거나 공부하라고 해도 아이가 고맙게도 자청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아이와 사이가 나빠진 건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대면 수업하면서입니다. 그간 맞벌이라 그랬는지 제가 생각보다 아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이가 원래 잠이 많긴 하지만 아침에 저렇게까지 못 깨어나고 있는 걸 보자니 얘가 평상시에도 학교에서 졸았나 싶었고 또 그 원인이 거의 1년간 밤 늦게까지 남자친구와 전화한 것을 알고 나서 저도 모르게 아이를 크게 혼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 사귀어도 좋대. 밤잠 줄여가며 연락을 하진 말고 적당히 하라는 뜻이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화난 것을 처음 본 아이가 충격을 받아 이를 교제 자체를 반대한다고 오해해서 그날 이후로 저한테 비밀이 많아지고 동시에 집에도 늦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집순이었던 아이가 8시에서 9시 또는 10시에서 11시까지 통보하고 늦게 놀다 오곤 했습니다. 비속어 사용도 늘었고 점점 날카로워져서 걱정되고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비행 청소년하고 노는 것은 아니니 아이에게 구속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진짜 저게 아이를 위한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책이나 미디어를 뒤져봐도 간섭하지 말래서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대화하자고 해도 싫다고 해서 사춘기라서 그렇겠지. 기다리면 오겠지. 닥달하면 더 도망가겠지 하고 지켜만 봤는데 그게 그거대로 아이에게 상처였나 봅니다. 제가 이전에 너무 크게 혼낸 것을 후회해서 제 딴에는 햇볕 정책을 쓴 건데 아이는 제가 자기를 남자 좋아하고 공부 안 하는 애로 착각한다고 엄마가 자기를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맹세코 그렇게 생각한 적은커녕 아이를 순진하다면 순진하다고 여겼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기막혀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보기만 하니까 제가 인정한 줄 아네요. 전에는 넘어갔던 것을 이제는 확대 해석합니다. 쌍둥이들 육아 못 도와주게 한 것도 사실 엄마만의 가족이 걔네가 아니냐고 물어봐요. 절대 아니라고 너는 내 최초의 자식이라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4년 전 둘째 셋째 돌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첫째 빼고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가 얼굴에 콤플렉스가 심할 때라 너무 찍기 싫어해서 아이가 원할 때 5이서 다시 찍겠노라 생각하고 넷이서 찍고 대신 첫째랑은 따로 셋이서 찍었는데 그것도 자기를 뺀다고 곡해해요. 너무 답답해서 홧김에 왜 자꾸 엄마를 오해하냐고 그럼 네 속이 편하냐고 나도 이젠 모르겠으니 네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유치하게 대꾸한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는 아이가 저에게 반항조차 안 합니다. 원래는 저한테 더 의지하던 아이가 지 아빠한테만 속 얘기하고 동생들한테도 잘해주면서 저는 싹 빼고 돌아요. 제 딴에는 아이 위해서 한 행동의 결과가 이 모양이니까 제 스스로를 탓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미워요. 생물학적으로 제가 낳은 애들한테는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감정이 든 적 없는데 사실 원인은 저한테 있을 텐데 아이가 꼬는 기분이 듭니다.
심리센터를 가보자고 아이에게 말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아이가 거부하네요. 추가, 걱정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따끔하게 말씀해주신 분들을 위해 후기를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남깁니다. 우선 가족 사진에 대해 변명 좀 하자면 첫째와 쌍둥이들과 따로 찍은 건 첫째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이 가족 사진을 안 찍겠다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고 좋아하나요? 하지만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았고 어떻게 하면 사진 찍는데 동의할 거냐니까 첫째가 따로 찍고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합성을 하고 싶었는데 합성할 바에는 절대로 안 찍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찍는 것만으로도 저희 부부가 첫째한테 고마워해야 할 정도여서 나름 절충을 본 겁니다. 첫째가 이걸로 두고두고 서운해할 줄 알았다면 첫째한테 싫은 소리로 야단쳐가며 찍었어야 했나 저도 후회 많이 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잘못한 거 맞습니다. 밑에 후술하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딸에게 사과했어요. 남편은 일단 절대로 방관하진 않았습니다. 이전 글에는 길어질까 안 썼는데 새 아이한테 모두 육아나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첫째를 처음 키울 때 얻은 정보 중에서 친부모의 경우 대놓고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뒤에서 새 부모와 아이를 지지해주라는 것을 보고 저도 남편도 만약에 저랑 첫째의 갈등이 있다면 대놓고 나서지 않기로 합의를 받고 실제로 첫째가 저랑 자주 싸우는 와중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게 남편이 뒤에서 위로해주기 때문이라 남편은 너무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가장 울었던 댓글은 첫째가 저를 친엄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항한다는 것, 그리고 왜 아이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전자는 감격, 후자는 반성하는 심정이었고 이 외에도 모든 댓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복사해가며 봤어요. 생각을 해보니 아이가 반항하는 와중에도 저한테 밥 줘, 옷 줘, 엄마 나 뭐뭐 좀 이런 식으로 퉁명스러운 부탁을 안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전에는 아휴 밖에서 안 저러나 몰라 이렇게 걱정했는데 이것마저도 감사해서 그 기분으로 여전히 저한테 떽떽거리는 첫째한테 저도 모르게 만만한 게 엄마지 라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이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제 쪽에서 먼저 니 떠들어라 하고 피해버렸는데 제가 그러지 않으니까 아이도 부드러워졌네요. 한편으로는 나도 아이에게 매우 날카로웠구나 싶어서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화하자고 제가 나름 부탁하던 말에도 아이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순순히 대화하자는 제 말에 응하는 거 보고 특히 더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아이는 제가 제 딴에는 아이를 위한답시고 회피하는 행동에 가장 상처를 느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이에게 처음으로 제 가정사를 털어놨는데 사실 제가 친정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친모녀인데도요. 독립 이후 친정엄마 거의 20년 안 보고 삽니다. 결혼식에도 안 불렀어요. 가끔 친정엄마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제가 차단했어요. 제 친정엄마는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집착하고 자식에 대해 일일이 알아야 하고 모르면 난리치시는 분이셨어요. 또한 철이 굉장히 없으셨는데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를 울면서 언급하며 자기는 불행하니 너까지 내 말 안 들으면 떠나버릴 거다 라는 식의 말씀도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감정 쓰레기통 겸 엄마의 바비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의 정반대로만 행동하면 그게 좋은 엄마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이가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물어봐서 너는 나처럼 안 크길 바랬다고 하니까 흐느끼면서 엄마는 나보고 다 얘기하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안 그러냐고 자기한테 거리 두냐는데 내가 육아를 한참 잘못했나 싶었네요. 제가 지금까지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운 적 없어요. 근데 이때는 같이 울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내가 딸 또래였을 시절 받은 상처가
딸한테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는가 봐요. 물론 보상을 무조건적으로 바라면 안 되겠지만요. 그리고 아이도 확실히 좀 가라앉은 태도로 자기 속을 얘기했는데 사실 다 안 돼요. 제가 자기한테 나쁜 뜻으로 그런 적 없다는 거. 다만 어떤 날은 나쁘게 생각이 드는 날이 있대요. 엄마가 왜 미웠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유난히 열오르는 날이 있고 또 화내는 것도 그날그날 이유가 다르다는데 이건 사춘기인지 갱년기인지. 제가 어느 정도 모른 척하는 게 좋다가도 싫고 그렇다고 아는 척하는 건 더 싫고 자기도 모르겠다는데 일단 저희가 내린 결론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입니다. 사실 전 속으로 아이가 사춘기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또 싸울까 싶어 말 안 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건 심리상담센터를 다녀봐야 알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딸이 상담센터를 자기 입으로 처음으로 가자고 해서 이것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랑 안 싸울 자신은 없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도 아이가 사춘기 아이답지 않고 조금 철이 빨리 들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첫째 부모님들이 이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친정엄마도 그랬고요. 제가 엄마이기 이전에 봤던 첫째의 모습이 겨우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침으로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엎질러서 화상 입고 울던 거예요. 당시 친구 사이였던 남편이 혼자 싱글데디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남편이 장기 입원을 하느라 시부모님한테 아이를 부탁했는데 하필 시부모님도 그때 일이 있으셔서 처음으로 아이가 혼자 등원 준비를 하다 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부탁으로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만으로 4살인 아이가 무섭거나 아픈 거 꾹 참고 아빠 속상해할까봐 울지도 않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어른아이가 되어버린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지금은 안 그러고 대신 권위 없는 만만한 아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 아이를 싱글데디 아이라고 엄하게 키워서 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진지 드세요, 여기 앉으세요 등 경어체를 쓰는 거 보고 제가 기함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그거부터 없앴네요. 애는 애다워야 한다고 제가 남편과 아이에게 엄청 세뇌시켰어요.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소원대로 된 건데 제가 배가 불렀나 봐요. 아직 저랑 첫째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엄마가 안 피했으면 좋겠다면서 오늘은 왜 이리 말이 많냐고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반려동물같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꾹 참고 엄마가 기다릴게, 진정되면 나와 라고 보냈더니 10분 만에 배고프다는 핑계대고 나오네요. 어느 댓글처럼 이 시기의 자식은 사람이 아니라 말 안 통하는 반려동물처럼 생각하라는데 그냥 우리 애가 크느라 심적 고생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렵니다. 아깐 아이가 기말고사 기간인데 딩가딩가 배짱이 마냥 TV 보고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모습에 제 갱년기가 앞당겨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하려고요. 제가 정말 계모처럼 느껴졌다면 제 앞에서 안 저러겠죠. 저녁 먹으면서 오랜만에 남자친구와의 연애 상담을 털어놓는데 그러다 네 성적 훅 간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성심성의껏 딸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 키운 거라 생각했는데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육체적으로, 크니까 정신적으로요. 엄마 노릇 쉽지 않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래는 제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틈틈이 메모해 놓은 거고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초등 1학년 아들은 저를 잘 따르고 좋아해서 아들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고 이 정도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가 조금만 크면 이혼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주말마다 너무 힘드네요. 제가 100% 다 잘했다는 거 아니고 제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다가도 짜증내기 시작하면 그런 감정조차 사라지네요. 제가 애한테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아빠는 너 때문에 산다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애가 울면서 자기가 더 힘들다고. 이 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랍니다. 자기는 일주일 내내 같이 있는다고 하루도 안 혼난 적이 없다고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아빠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이런 애를 두고 차마 이혼을 할 수 없어 조금 더 참으려고 합니다. 애가 어린 상태에서 이혼하면 90%는 양육권이 엄마에게 간다고 해서요. 이제부터 메모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아내는 불평, 불만, 짜증, 자기중심적, 이기적, 피해의식이 심합니다. 결혼 전 집 사는데 조금 보탤 수 있냐니까. 친정 부모님도 돈 좀 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왜 부담 주냐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시댁 부모님에 대해 당신 부모님 문제가 많아 라고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기필코 똑같이 하자고 달려들면서 방문하는 거 얘기할 때는 시댁이랑 친정이랑 같냐라고 말합니다. 시댁에서 밥 준비할 때 반찬 나르고 설거지하는 거 엄청 대단하고 힘든 일로 여깁니다. 한 달에 한 번 애 데려가고 필요할 때 간다는 걸 많다고 여기고 안 간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 하면서 지는 2주 연속 친정에 가자고 합니다. 아버지 암 걸리셨는데 시댁 얘기 계속하고요. 결혼하고 3번 수술한 걸 다 시댁하고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 수술 결혼 1년 후 자궁 내막증, 만성월경통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후 대장균에 의한 골반염도 생겼고요. 엄청난 피해의식, 자기가 잘못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엄청 요구하고 바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과거 얘기 하지 말자고 했더니 누구 좋으라고 안 하냐고 합니다. 맨날 욕한 거 얘기하는데 자기가 먼저 신발이라고 해서 한 거고 제가 욕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자기는 저한테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가 먼저 미친놈, 사이코라고 욕했습니다. 아이 시댁에 못 데려가게 하고 옛날 생각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신혼여행 후 어머니가 나오지도 않고 운다? 금시초문입니다. 집 계약 시 아버지가 5천만 원 도와주시는데도 왜 간섭하냐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공연 때 어머니 생일 겹쳐서 점심에 갔다가 결국 저녁 때 갔는데도 요즘 시대에 생일이라고 오라가라 하는 부모님이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결혼 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밥 먹으라는 아버지 건으로 싸웠고요. 어머니가 옷 사주는 거 싫어합니다. 시댁에서 주는 물건, 새 거 말고는 다 싫어합니다. 본인 통신대 과제를 저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본인 실비보험 청구를 저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네가 해 이러면 그럼 보험금 못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애 돌잔치 축의금 부모님 손님 거는 부모님 드리자고 말 꺼냈는데 엄청 뭐라 하기에 결국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저희 손님 축의금은 다 저희가 가져갔습니다. 김장 때 집 좁다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며 애를 맡기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래방 좋아하셔서 저녁 먹고 가려는데 가기 싫다 해서 애만 데리고 가려 했는데 못 가게 막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못 가게 합니다. 왜 자기한테 강요하냐고 길에서 왜 소리 지르냐고 합니다. 이후로 시댁하고 몇 개월간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중 제가 애만 데려간다는데도 책상 던지고 얼굴도 한 대 치면서 욕합니다. 자기 부모님하고 여행 갈 때는 숙소 같이 쓰고 싶어 하면서 시부모님과 같이 쓰려고 하면 기겁을 합니다. 지가 먼저 성질 부려서 저도 같이 뭐라고 하면 왜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 지르냐고 합니다. 존중을 안 해준다네요. 되도 않는 소리,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왜 자기 말은 안 듣냐고 합니다. 대장균에 의한 골반염 진단받고 수술날 아버지 칠순이 겹쳐 수술이 그리 급한 건 아니라 금요일에 받을 걸 월요일로 연기하고 주말에 외출해서 참석했습니다. 당일날 연락하고 반찬 가져다 주시는 부분을 엄청 싫어합니다. 몇 번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여태 집까지 반찬 가져다 주신 적은 8년 동안 5번 정도 됩니다. 하루는 주무시라고 해서 잤는데 얘기 중 바람 얘기가 나온 듯 합니다. 어머니가
여자는 바람 피면 못 돌아온다 라고 하셨다네요. 같이 있을 땐 다정하게, 둘이 있을 땐 따지듯이 말한다고 합니다. 2주 해외 출장 후 귀국날, 그날 가고 다음 주에 안 갈 생각으로 저녁 때 본가 가자고 했다가 엄청 뭐라고 하기에 결국 다음 주에 갔습니다. 해외 출장 중 자기가 폐렴에 걸렸는데 아픈데 주말에 놀러 나갔다고 서운해합니다. 아버지가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또 서운해했고요. 회사 건강검진을 부모님보다 자기랑 장인어른 먼저 시켜드립니다. 몇 년 뒤 회사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4분 다 시켜드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이었고 이번 검진 때문에 아버지 전립선 암을 발견했습니다. 65세 이상 건강검진 나오는 거 아니냐며 탐탁치 않아 있습니다. 하고 나서 부모님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시는 것 같다고 지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시길 바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기분 나빠합니다. 치킨집에서 음료수가 2,000원인데 편의점이 1,000원이라고 거기서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도 1,500원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왜 기분이 나쁜 건지. 고깃집 갔는데 주문은 쌍고기로 하고 거기도 삼겹살이 13,000원 정도길래 삼겹살 가격은 다 비슷해 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모든 짜증과 신경질을 제가 존중 안 해주고 이해 안 해주는 원인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저는 결혼 이후 별로 행복했던 적이 없었고 잘해보려고 제가 사과를 해도 자기는 사과 없이 강요만 합니다. 제가 마음이 안 풀려 말 안 하고 표정도 안 좋으면 왜 그러냐고, 왜 다 풀어놓고 힘들게 하냐고 합니다. 자기가 운전하다가 길에 뿌려진 페인트를 밟고 경찰에 신고를 하느니 어쩌니 그러다가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카톡 오길래 주말에 카센터 가본다고 영화 보는 중이어서 알았으니까 그만 보내라고 했더니 기분 상해하는 겁니다. 영화 끝나고 본 마음은 미안하지 않지만 안 싸우려고 미안해라고 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는 차 그렇게 돼서 심란해 미치겠는데 카톡을 그렇게 보내냐 라고 또 시작하네요.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라면서 또 기분 나쁘게 중얼거리면서 성질 부립니다. 저도 열받아서 담배 피러 나가려는데 또 엄청 뭐라 하길래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했더니 그래 이혼해 라고 합니다.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했더니 조금 있다 불 켜고 들어와서 너는 사람 기분 망쳐놓고 잠이 오냐? 라면서 어차피 이혼할 거 지금 당장 나가랍니다. 네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한테 가라고 하네요. 서로 네가 나가니 내가 나가니 하다가 아들내미 어차피 어린이집 가야 해서 제가 짐 싸서 나왔습니다. 하루 있다가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라고 지가 먼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참고로 블랙박스 보니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기어이 앞에 있는 거 보고도 그냥 가다가 밟은 겁니다. 돌아가지 그랬냐고 하면 또 난리칠까봐 아무 말 안 했지만요. 아버지 병문안 혼자 오기 싫었던 건지 장모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전립선 암 때문에 2주간 입원하셨는데 수술한 날 딱 한 번 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 때 차 그냥 주차장에 두라고 했는데 기어이 빼라고 해서 근처 길에 댔는데 주차 딱지가 붙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왜 여기 댔냐고 하네요. 집에 와서도 셔츠랑 속옷 다 빠르라고 마치 병균이라도 옮겨온 것처럼 말하더군요. 퇴원하시는 날 퇴원 잘하셨냐고 전화 주면 고맙겠다고 그랬더니 또 바라는 게 생기네 라고 답장하기에 됐다 말 꺼내서 미안하다 라고 했는데 그날 전화는 했더라고요. 근데 그 주말에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전화드렸더니 또 얘기 안 끊으시더라. 안 갈 건데 김장 얘기도 하시더라. 그동안 친정 김장 때 안 간 거 말하면서 이 상황에 며느리는 가서 김장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처가 김장하는 거 의도적으로 안 간 적 없고 그중 몇 년은 지가 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처가 김장하는 날 친구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축의금만 부탁하고 처가 가서 김장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툭하면 짜증내는 다혈질입니다. 본인 기분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그리고 엄청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자려고 할 때 아이가 떠들면 엄청 뭐라 하면서 아이 잘 때는 배려를 안 합니다. 밀폐된 공간이고 담배 냄새 난다는 이유로 아이를 노래방에 데려가는 것을 결사반대합니다. 평소에 제가 운전 다 하고 부모님 댁에 가서 술 한잔 할 때 가끔 운전이라도 시키는 날에는 자기가 대리기사냐는 등 엄청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잘 운전하고 다닙니다. 더워 미치겠는데도 저는 집이나 차에서 제 마음대로 에어컨을 못 틀어놓습니다. 자기가 덥거나 추워야만 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거실 에어컨을 꺼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엄청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화장실은 머리카락 투성이에 퇴근하고 손 안 씻고 애 안는다고 뭐라 할 정도입니다. 애나 저나 강아지도 못 만지게 하고 아무튼 죄다 못하게 합니다. 아이돌 연예인들도 그러지 않은데 깔끔한 척,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저한테 시킵니다. 본인이 엄청 완벽하고 일을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엄청 무식합니다. 애플을 쓸 줄 모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영어로 모릅니다. 한글도 조금만 어려운 단어 나오면 이해를 못합니다.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시간 안 지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마치 인생 선배처럼 다 아는 내용을 마치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가르치듯이 말합니다. 말 꼬투리 잡으며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처가에서 장인어른이 시댁 부모님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표현을 제 부모님이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디 놀러 가면 항상 우리 엄마 아빠랑 왔으면 좋았겠다 이러면서 시부모님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본가 다녀온 지 한 달 반이 지나고 휴가가 시작되었는데 아예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2번씩 수술해준 의사를 머리도 지저분하고 의사 같지도 않다고 하기에 그래도 수술해준 사람인데 욕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흥분해서 난리칩니다. 평소 대화법이 자기 편이 아니면 기분 상해합니다. 특히 가족 말 잘 안 듣고 자기가 다 맞는 줄 압니다. 의도 없이 말했는데 굳이 숨겨진 의도가 뭘까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도 자기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 하나라도 할 경우 바로 실망하고 연락 안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바로 기분 상해하고 얘기를 중단하고요. 자기가 말하는 중에 제가 리액션의 의미로 질문을 하면 말하는 중에 끊지 말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몇 분 안 되는데 아는 내용이거나 반복되는 내용을 30분 정도 계속 얘기하니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먼저 사과하기는 절대 하기 싫어하면서 저한테 사과 안 한다고 뭐라 합니다. 자기가 기분 나쁜 거는 꼭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고 자기가 남을 기분 나쁘게 한 거는 제가 다 넘어가기에 모르는 건지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별거 아닌 일에 엄살이고 엄청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맨날 차 가지고 다니는데도 엄청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내는 어린이집 모니터링 일을 하며 일당 4만 원을 받는데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다니면서 돈을 번다라며 생색냅니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해서 그럼 그만둬야지 이러니까 속으로는 이랬으면 좋겠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가사의 도움도 별로 안 되지만 맨날 집에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라고 한 거고. 심지어 제가 먼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봐서 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도 정답은 없습니다. 범퍼카 수준의 접촉사고에 뇌진탕인이 서러워서 울었다느니 엄청 다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욕을 엄청 하는데 공감이 하나도 안 되고 이래서 그랬겠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을 공감한다고 혼자 짜증냅니다. 차 옆으로 빼놓고 병원 천천히 가라 했다고 열받아 합니다. 이게 열받을 일인가요? 입원할까 말까 언제 할까 얘기하길래 내일 하라고 했더니 빨리 입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그럼 월요일에 하라고 하면 나 아픈데 걱정되지도 않아? 빨리 병원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불빵 영상 보고 이때는 왜 안 섰냐고 하니까 그럼 자기 잘못이냐고 엄청 따집니다. 이번 2일차에 부모님이 병원 가보겠다고 하시는데 왜 오시냐고 됐다고 해서
애 데리고 한 달 반 만에 본가로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고 올해 휴가도 못 가시고 해서 가까운 공원 가서 레일바이크를 탔습니다. 끝나고 밥 먹고 가라는데 또 난리 칠까봐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퇴원도 아닌데 굳이 10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둘 다 아무것도 안 먹고 시킨 거 준비해서 왔는데 와보니 치료인지 뭔지 안 끝난 겁니다. 포카리 사다 달라고 내과 진료 봐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굳이 동행해야 하고 편의점이 바로 1층인데 사다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시 반까지 왔는데 결국 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만약 말하면 늦어질 수도 있지 하면서 화내는 애입니다. 결국 내과 가면서 나 아픈데 놀러가서 좋았냐 라고 시작하네요. 한 번은 자기가 형님네 불러서 1박 2일 놀게 해놓고 내일 아침까지 해줘야 하는데 당신이 하라고 해서 아침에 쌀 씻으려고 하니까 뭐해? 나와. 물 비율도 못 맞추면서 라며 본인이 하는데 주말에 제가 밥한 적이 더 많습니다. 김 자르는 거 도와주려고 잘랐더니 왜 위에를 다 잘랐냐느니 왜 3등분으로 했냐느니 다음날 과천과학관 자기가 가자고 했는데 다녀와서 괜히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 잘 다녀왔다 라며 잘 쉬고 있었는데 엄마랑 통화하더니 나 진짜 아픈데 괜히 다녀왔네 이러면서 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잘 되면 자기 덕분이라 생색하고 안 되면 남 탓합니다. 자기가 어디 아프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고 제가 아프면 자기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내는 인내심 제로에 사회체육과 나온 게 의심될 정도로 체력이 엄청 약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짜증냅니다. 도서관 사서 일을 3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격리일 교육시켜준다는데도 안 하고요. 물건이 고장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한테만 어쩔 거야?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남에게 의지하는 스타일입니다. 수영 빼고는 잘하는 것을 찾기 힘듭니다. 효도는 혼자 하는 거라면서 자기가 처가 부모님 도움 필요할 땐 항상 저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일일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답답할 정도로 물어봅니다. 차키를 여행 가방에 넣는 거 보고 차키 당신은 챙기지 않았어? 이러니까 내가 왜 챙겨? 운전하는 사람이 챙겨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이 요새 어떻게 되냐고 해서 모른다고 했더니 배운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 줍니다. 지가 하면 될 것을 사람한테 일 시킬 때 미안한 마음 없이 부탁조도 아니고 명령조로 세차 좀 해와, 이것 좀 해, 내일 쓰레기 좀 비워, 이것 좀 사와 이럽니다. 저는 대부분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인데 얘는 저든 아이든 일단 무조건 하지 말라고 반대합니다. 요리 반찬 다 사다 먹고 가끔 그냥 국이나 끓입니다. 평일에 항상 회사에서 저녁 먹고 주말에만 같이 밥 먹는데 그것도 제가 차리고 설거지까지 할 때가 많습니다. 애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 가지고 어디 썼는지 궁금해합니다. 제 용돈 15만 원입니다. 결혼 전 장마저축 200만 원 걸렸는데 당장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는 걸 부모님 드릴 거라고 해서 겨우 막았습니다. 다이슨 청소기 TV 해드렸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 부모님도 해드려야 한다길래 그럼 너가 모으고 있는 돈에서 해드려라 그랬더니 네 돈 내 돈이 어딨냐며 우리 돈이라고 하면서 월급 통장에서 100만 원 가져갔습니다. 친정은 공기청정기랑 다이슨 샀습니다. 통장 잔액 마이너스 150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모으고 있는 돈으로 에어팟 타고 30만 원짜리 패딩을 마음대로 삽니다. 결정적으로 몽클레어 패딩인지 뭔지 19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결국 사이즈 없다고 환불하긴 했지만요. 그러면서 해줄 능력도 안 되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내 돈으로 사는데 너가 왜 기분 나빠하냐 라고 합니다. 제가 기분 안 좋아하는 걸 알았는지 자기가 번 돈만으로 사는 게 또 억울했던지 100만 원만 입금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동안 애 키움 보상 안 해주냐며 매년 명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면 10년 있는다면서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별거 아닌 일에 혼자 열받아 합니다. 생각해보니 열받네.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런 식입니다.
내가 이래서 그랬겠지 라고 하면 그 사람 편드냐면서 또 열받아 합니다. 같이 욕하기에는 전혀 공감이 안 되므로 말 안 하는 게 상책이죠. 지 생일 때 한 끼 식사 30만원짜리 신라호텔 가자는 걸 다른데 조금 저렴한 데로 말했더니 오히려 더 가자고 해야지 말렸다며 뭐라고 합니다. 방금까지 기분 좋다가도 아이가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 시 돌변합니다.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고 고역입니다. 몇 분만 말하다 보면 또 현자 타임이 옵니다. 이사할 때 지네 엄마 아빠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 아버지 오신다니까. 왜? 궁금하셔서 오신대? 한 번은 모실 생각 하냐니까. 한 번인데 뭐. 부모님 집에 초대하는데 오늘 부르고 빨리 끝내자. 보쌈 시키기로 하고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다가 부모님 오시면 만나서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빨리 들어와서 같이 준비해야지. 나는 밥이나 하라는 건가? 이마트에서 휴지 사오신다 하니까 아, 나 아무거나 안 쓰는데 이미 사셨대. 환불 안 되나? 아이 유치원 간다고 10만 원을 주셨는데도 이사 명목으로 안 주셨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암 보험금 1,000만 원 받으셨는데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네 식구들 갈 때는 아이랑 지하까지 마중 나오고 시부모님 가실 때만 저만 나가고 제가 이마트 근처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짜증냅니다. 결국 아버지가 보험금 받은 거 그대로 아이 대학 갈 때 쓰라고 1,000만 원 주셨지만 감사하다고도 안 합니다. 어머니 임플란트 뼈이식 비용까지 180 들어서 30 드리자고 하니까 10만 원만 드리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집 밥 차리기 귀찮을 때 시댁 가서 밥 먹어도 되냐고 하면서 어머니가 가끔 반찬 갖다 주러 와도 되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또 오시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새 집으로 이사해서 아버지 집 못 보셨으니까 모셔서 식사하려고 한다 했더니 이 시국에 무슨 모임이냐며 따지더니 지낸 친정은 바로 전날 김장한다고 해서 모든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어제 모이지 않았냐니까 그건 일이 있어서 모인 거지 밥 먹으려고 모인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합니다. 자기 양말은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저한테는 왜 양말을 여기 놔두지? 물은 왜 이렇게 조금 들어? 왜 이렇게 샤워를 빨리 해? 제대로 안 씻은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친척 결혼식 갔다가 뒤풀이로 친척집 들렸는데 거길 왜 가냐며 왜 빨리 안 오냐고 하기에 어른들 다 계신데도 아버지한테 가자고 해서 왔더니 배달음식 시켜 먹었습니다. 예식장에서 밥 안 먹는다 했으면서 왜 먹었냐고 합니다. 며칠 뒤 차가 더러운 걸 보더니 그때 다녀올 때 세차 좀 하고 오지 라기에 빨리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길 안 가면 세차하고 올 수 있잖아 이러네요. 아버지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지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시길래 주신 1,000만 원 중에서 아버지께 400만 원 드리다 아내에게 걸렸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난리를 칩니다. 얘기했으면 네가 드렸겠냐 하니까 자기 나쁜 사람 만드냐면서 상의를 하고 친정도 얼마 드리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잘못 인정하고 친정 부모님한테 똑같이 보내 라고 하네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보내라니까 왜 거기서 보내냐고 또 난리칩니다. 얼마 전에는 주식한다기에 3,000만 원을 이체해줬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했더니 꼴통이네부터 시작해서 막말을 시전하네요. 다 끝내려고 짐 싸서 나가려는데 잡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하면서 호텔 같은데 알아보지도 않는다고 뭐라 합니다. 마트 가서 지 먹고 싶은 과자 같은 거 엄청 사면서 제가 하나 고르면 뭐라고 합니다. 과자 등 간식거리가 대부분입니다. 멀쩡한 침대를 패밀리 침대로 바꾸자고 해서 하고 싶으면 하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제가 돈 벌은 걸로 가족이 필요한 거 산다는데 고집을 부리네 이러면서 아이 어린이날 선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저렴하게 주문했으니 조그만 거 하나 더 산다고 하니 돈이 어디 있어서 사냐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짜증내는 소리, 아이 혼내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본인은 애한테 야 빨리 안 와? 이러면서 저한테는 애한테 왜 야라고 하냐고 합니다. 그냥 말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지처럼 야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고 지친다고 하는데 학원 픽업하고 애 저녁 먹이는 건 애들 엄마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침에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시리얼 먹고 등교도 일주일에 4번은 제가 시키고 반찬도 맨날 사다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든지. 하루 한 끼 먹이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한 끼조차도 라면, 치킨으로 때울 때가 많습니다. 지가 차에 커피 흘려놓고 왜 이렇게 확 도냐고 화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뜯다가 옷에 흘렸는데 난리고요. 지가 손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얼룩 부분만 손빨래하는데 말이죠. 밥 먹을 때 지가 수저 세팅해 놓은 자리에 안 앉았다고 뭐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 옆에서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옮긴 건데 그거 가지고도 짜증냅니다. 글이 너무 횡설수설하고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불만이 생길 때마다 적다 보니 많아졌습니다. 그저 한풀이를 하는 거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